안녕하세요. 스포츠산업학과 김두한 강사입니다. 이번 학기 스포츠 이벤트 기획론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스포츠 이벤트 기획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맛보기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기획의 핵심인 전략적 기획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SWOT 분석과 이벤트의 목표 수립 방법에 대해 풀어볼 예정이니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세워주세요. 스포츠 이벤트 기획의 고수가 되는 첫걸음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볼까요? 자, 여러분, 전략적 기획은 스포츠 이벤트의 성공을 위한 일종의 보물지도와 같아요. 그냥 무작정 떠나는 항해는 좌초하기 십상이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인 선행 기획이 필수적입니다. 이 기획은 단순히 일을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이벤트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죠. 급변하는 스포츠 시장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이 지도가 정말 중요해요. 마치 날씨 변화에 따라 돛을 조절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우리 기획자들은 스포츠라는 특별한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미있을 것 같다는 느낌만으로는 안 되겠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벤트가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아주 치밀한 기획은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줍니다. 에이, 설마 하는 순간 진짜 설마가 터지는 게 이벤트 현장이거든요. 미리미리 준비하면 설마가 역시나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이 보물지도를 그리기 위한 아주 강력한 도구, 바로 SWOT 분석에 대해 알아볼까요? SWOT 분석은 여러분의 내부와 이벤트가 놓인 외부 환경을 동시에 분석하는 마법 같은 도구입니다. 이걸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팩트 폭격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SWOT는 4가지 요소를 의미하는데요. 먼저 강점은 우리 이벤트가 가진 내부적인 긍정 요인들입니다. 잘하는 것들 말이죠. 다음으로 약점은 보완이 필요한 내부적인 한계점들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해야 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기회는 외부 환경의 긍정적인 상황들, 다시 말해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바람 같은 요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협은 외부 환경의 부정적인 요소들, 우리 이벤트를 힘들게 할 수 있는 태풍 같은 존재들이죠. 이 4가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성공적인 기획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먼저 내부 환경 분석의 강점부터 살펴볼게요. 우리 이벤트가 잘하는 것,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마어마한 시설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면 이건 큰 강점이겠죠. 우리 팀원들은 이 분야에서 정말 최고야 라고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적 자원과 노하우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독창적인 콘텐츠가 있다면 그것만큼 강력한 무기가 또 있을까요? 또한 이미 튼튼한 브랜드 인지도와 팬덤이 있다면 이건 팬심이라는 든든한 아군을 얻은 셈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재정과 스폰서십은 이벤트의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죠. 이런 강점들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경쟁 이벤트와의 차별성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게 정말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을 찾는 거죠. 강점을 살펴봤으니 이제 좀 아프지만 솔직하게 우리의 약점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잘하는 것만 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때로는 약점이 치명적인 패배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예를 들어 예산 부족으로 인한 마케팅 제약은 아무리 좋은 이벤트라도 홍보가 안 되면 소용이 없겠죠. 기획 인력의 경험 부족이나 전문성 결여는 마치 초보 운전자가 랠리카를 운전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베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거나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다면 관람객들이 오다가 지쳐버릴 수도 있고요. 낮은 인지도와 홍보 부족은 아니, 이런 이벤트가 있었어? 라는 반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의사결정의 비효율성은 배가 산으로 가게 만들 수 있죠. 이런 약점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어떻게 보완할지 아니면 최소화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아킬레스건이 잡히지 않죠. 이제 외부 환경 분석으로 넘어가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기회들을 찾아봅시다. 마치 행운의 여신이 우리 편인지를 살펴보는 거죠. 요즘 정부 지원 정책이 스포츠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제도 변화를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CT 기술 발전은 정말 엄청난 기회예요. 가상현실 관람이나 실시간 데이터 분석 같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기업들의 ESG 경영 트렌드도 주목해야 합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들은 스포츠 이벤트와 손잡기를 원할 수 있거든요. 대중의 건강 관심 증가는 참여, 스포츠의 확산으로 이어져 우리 이벤트의 잠재 고객을 늘려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의 협력 의지나 지자체의 유치 지원 가능성은 이벤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죠. 이런 기회 요인들을 적시에 포착해서 우리 이벤트의 규모를 확 키울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마치 순풍에 돛을 다는 것처럼요. 하지만 좋은 기회만 있는 건 아니죠.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는 태풍 같은 요소들도 있습니다. 바로 외부 위협인데요. 요즘 같은 경기 침체는 기업 후원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우리 이벤트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종 스포츠 이벤트의 난립으로 인한 시장 경쟁 심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코로나19처럼 자연재해나 전염병은 예측 불가능하게 이벤트를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한 규제 강화와 법적 책임 증대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고요. 대중매체의 관심 저하나 부정적 여론 형성은 이벤트의 이미지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위협 요인들에 대해서는 미리 최악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리스크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가 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겠죠? 자, 이제 SWOT 분석 결과를 가지고 전략을 수립해 볼까요? 첫 번째는 SO 전략, 즉 강점 마이너스 기회 전략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우리 이벤트의 강점을 활용해서 외부의 기회를 선점하는 공격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우수한 시설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정부의 스포츠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거죠. 우리 시설 좋으니 지원해주세요 하고 어필하는 겁니다. 그 전문 인력이 많다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할 수도 있겠죠. 이미 높은 브랜드 파워가 있다면 그걸 이용해서 새로운 스폰서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해서 참여형 이벤트를 확대하는 것도 강점과 기회를 동시에 잡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SO 전략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이벤트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말 그대로 치고 나가는 전략인 거죠. 다음은 ST 전략, 즉 강점 마이너스 위협 전략입니다. 이건 우리 이벤트의 강점을 방패 삼아 외부의 위협을 극복하거나 회피하는 방어적 차별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쟁 이벤트가 아무리 많아져도 우리만의 독창적인 노하우로 차별화를 꾀하는 거죠. 다른 곳은 흉내 낼 수 없는 우리만의 비법 같은 거요. 경제 위기가 닥쳐도 탄탄한 재정력이 있다면 다른 이벤트들이 휘청거릴 때 우리는 꿋꿋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안전 관리에 정말 철저해 하고 홍보해서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강점 마이너스 위협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팬덤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해서 혹시 모를 부정 여론 확산을 미리미리 방지하는 것도 팬심을 활용한 좋은 방어막이 되죠. 결국 이 전략은 우리 강점을 방패 삼아 외부의 불안 요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집중합니다. 나를 지키는 힘인 거죠. 세 번째는 WO 전략, 약점 마이너스 기회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외부의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 이벤트의 약점을 극복하는 보완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외부의 도움으로 채우는 거죠. 예를 들어 인력이 부족할 때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 교육 지원 사업을 활용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겁니다. 우리 약한데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죠. 시설이 노후되었다면 지자체의 도시 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개보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인지도가 낮을 때는 대중의 관심이 높은 트렌드를 우리 이벤트와 결합해서 이슈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죠. 요즘 이거 유행이라며? 우리 이벤트도 같이 가자. 이렇게요. 그 전문성 보완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 업체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습니다. 결국 기회 요인을 지렛대 삼아 내부 조직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략인 셈입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마법이죠. 마지막으로 WT 전략, 약점 마이너스 위협 전략입니다. 이건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취해야 하는 방어적 또는 철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이벤트의 약점과 외부 위협이 동시에 작동할 때 생존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위기 상황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무리한 규모 확장은 절대 금물입니다. 지금은 몸을 사려야 할 때라는 거죠. 리스크가 큰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정말 실질적인 운영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경쟁력이 낮은 종목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다른 종목과 통폐합을 검토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고요. 아웃소싱을 통해 고정 비용을 줄이고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도 이럴 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또 좀 더 정신으로 위기를 버텨내고 다음 기회를 도모하는 것이 바로 이 WT 전략의 핵심입니다. SWOT 분석을 통해 우리 이벤트의 상황을 파악했다면 이제 이벤트 컨셉을 설정해야 합니다. 컨셉은 이벤트의 영혼이자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우리 이벤트의 핵심 가치와 이미지를 결정하고 다른 이벤트와 구별되는 독특하고 매력적인 테마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 컨셉은 마치 나침반처럼 모든 기획과 운영 단계의 기준점이 되어줄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 거죠. 또한 참가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일관된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하고요. 이벤트의 명칭, 로고, 색상 같은 시각적인 요소들과도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 이벤트를 딱 보고 아, 이거구나 하고 느낄 수 있죠. 궁극적으로 이 컨셉은 참가자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잊지 못할 경험을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어머, 이런 이벤트는 처음이야 라는 감탄사를 이끌어내는 마법 같은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벤트 컨셉을 정했다면 이제 전략적 목표를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그 큰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죠. 목표 수립의 핵심 원칙은 이 컨셉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향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벤트가 왜 존재하는지, 궁극적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폰서, 관람객, 지자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 함께 이 봉우리를 향해 가자 하고 선언하는 것과 같죠. 이 목표는 지역 경제 활성화, 스포츠 저변 확대 같은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 구성원들에게 우리가 이걸 꼭 해내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을 넘어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대단한 걸 만들 거야 하는 포부를 담는 겁니다. 그런데 목표를 설정할 때 그냥 잘하자 하는 식으로는 곤란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SMART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S는 스퍼시픽, 즉 구체적이라는 뜻입니다. 모호하지 않고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해야 해요. 참가자 증대보다는 참가자 20% 증대처럼요. M은 메저러블,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얼마나 달성했는지 숫자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는 어치버블, 실현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너무 비현실적인 목표는 팀원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약간의 도전적인 수준은 괜찮습니다. 아은 렐러번트, 관련성을 의미합니다. 이벤트의 전체 비전과 동떨어진 목표는 의미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T는 타임 마이너스 바운드, 기한 설정입니다. 언제까지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명확한 기한을 정해야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마감 기한이 있어야 일을 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자, 그럼 SMART 원칙이 적용된 목표와 그렇지 않은 목표를 비교해 볼까요? 모호한 목표는 보통 이런 식입니다. 참가자 증대, 만족도 향상, 수익 창출. 어때요? 너무 추상적이죠? 이걸 가지고 그래서 얼마만큼 늘었다는 거야? 얼마나 만족했다는 거야? 하고 물으면 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SMART 목표는 다릅니다. 전년 대비 참가자 20% 증대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기한만 정하면 실현 가능성까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참가자 만족도 4.5점 이상 달성, 스폰서십 매출 1억 원 확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야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목표를 달성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느낌만으로는 부족해요. 정확히 얼마만큼 잘하고 있다를 알아야 합니다. 이벤트 기획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분석하고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폰서, 관람객, 지자체, 미디어 등 다양한 주체들을 식별하고 각 이해관계자가 이벤트에 기대하는 유무형의 가치가 무엇인지 분석해야 합니다. 마치 이 사람은 뭘 원할까? 하고 심리를 파악하는 것과 같죠. 이런 분석을 통해 고객 및 참여자의 목적에 맞게 이벤트를 세심하게 구성해야 하고요. 때로는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치가 서로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 같이 만족할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리고 기획 단계부터 소통 채널을 구축해서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합니다. 결국 이해관계자들의 만족도가 우리 이벤트의 최종 성과 지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모두가 엄지척 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이제 전략적 기획을 실제 실행하기 위한 액션 플랜, 즉 실행 계획을 세울 차례입니다.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림의 떡이잖아요. 먼저 해야 할 과업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과업들을 언제,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보여주는 로드맵을 작성해야 합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처럼요. 이 길로 가면 돼 하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수립은 필수적입니다. 돈 없이 이벤트는 못하니까요. 마지막으로 각 단계별로 어떤 산출물이 나올 것인지 정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획 단계에서는 기획안,
마케팅 단계에서는 홍보물 시안처럼요. 로드맵을 보시면 이 기획, 마케팅, 티켓팅, 운영 등 각 단계별로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이렇게 치밀하게 실행 계획을 세워야 우리의 멋진 전략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전략적 기획을 아무리 잘해도 이벤트가 과연 실현 가능할까? 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분석과의 연계가 중요해요. 타당성 분석의 핵심 요소는 우리가 세운 기획안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SWOT 분석 결과는 바로 이 유치 타당성 분석의 기초 자료가 되죠. 우리가 강점과 기회를 잘 활용해서 약점과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겁니다. 투입될 비용 대비 예상 수익과 파급 효과를 미리 예측해서 이거 정말 돈이 될까? 아니면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까?를 판단해야 합니다. 타당성 확보가 왜 중요할까요? 무리한 기획으로 인한 재정 적자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괜히 했다가 망하면 어떡해? 라는 걱정을 덜어주는 거죠. 또한 지역 사회의 수용 능력과 환경적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타당성이 확보된 기획만이 유치 프로세스에서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니라 설득력 있는 제안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성공적인 이벤트 기획의 필수 조건 중 하나는 바로 위험 관리입니다. 기획자로서 안전한 이벤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마치 보험 설계사처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상사를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첫째, 기획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잠재적 위험 요소들을 모두 도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상상하는 거죠. 또 둘째, SWOT 분석에서 파악한 위협 항목들을 더 구체화해서 각각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법률, 재무, 운영, 시설 등 분야별 리스크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빠뜨리는 것이 없도록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넷째, 혹시라도 위험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응 매뉴얼을 설계해야 합니다. 매뉴얼대로만 하면 돼 하고 모두가 숙지할 수 있도록요. 마지막으로 보험 가입이나 안전교육 같은 선제적 예방 조치를 기획에 포함해야 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말자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뤘는데 핵심만 콕콕 집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전략적 기획은 스포츠 이벤트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과 같은 핵심 과정이라는 점. 둘째, SWOT 분석을 통해 내외부 환경을 체계적으로 진단해야 한다는 것. 셋째, 분석 결과에 따라 SO, ST, WO, WT라는 4대 전략을 유연하게 수립해야 한다는 점. 넷째, 명확한 이벤트 컨셉이 참가자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 다섯째, SMART 원칙에 기반한 목표 설정은 성과 측정의 객관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 모든 치밀한 기획이 성공적인 스포츠 이벤트 운영의 튼튼한 토대가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잘 저장되어서 앞으로 멋진 스포츠 이벤트를 기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2주차 스포츠 이벤트 기획론 수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다룬 전략적 기획, SWOT 분석, 목표 수립은 이론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이벤트를 기획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될 핵심 도구들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혹시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E-클래스에 업로드된 유튜브 영상과 블로그 텍스트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 jo21kdhgmail 카미나 전화 010-4082-9977로 연락 주셔도 좋고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필승관 303호 후문 쪽 강사연구실로 찾아오시면 제가 언제든 환영하며 여러분의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